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삼다수 공장과 가공용 감귤 처리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을 받는 도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지만 당장 총선에 출마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이며 제2공항 자체를 무효화할 것인지 다른 입지를 찾을 것인지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을 묻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찬반, 이 공항 사업 자체를 그냥 다 원점에서 중단할 건지. 도지사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보수 야권이 쇄신하고 대통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도지사는 총선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출마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상상력을 저 대신 고민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우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철저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자기들의 예측,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회계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지사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년에는 당장 위기에 처한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화장품, 드론 등 미래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된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혈세 낭비와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이에 당사자 간의 협의가 부족하다며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환국 도의원은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는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에 명시된 성평등 문구를 놓고 찬반 단체가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입 도로가 없는 농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조가 회사 창립 24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다수 공장과 가공용 감귤 처리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로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원들이 모인 자리. 대의원 23명이 참석해 파업 수준과 쟁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오는 27일 파업에 돌입해 오경수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인해 이직률이 큰 데다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 없이는 지난해 있었던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난 9월 단체 협약 체결에 구두 합의를 해놓고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했습니다.
불의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을 갖고 단협에 성실히 임했었고 합의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어서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파업으로 삼다수 공장은 물론 감귤 가공 공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생산직 직원 300여 명 대부분이 노조원이다 보니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노조 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중이라 밝히기는 어렵고 진행 상황을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삼다수의 경우 한 달치가량 비축 물량이 있어 당분간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비상품 감귤 수매량이 아직 2만여 톤이나 남아있는 만큼 감귤 가공 공장 중단으로 인한 감귤 처리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영 측이 분양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익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입주민 1000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31억 4천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영 측이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에 따르면 실제 건축비는 더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 불청객 독감이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름 사이 환자 수가 3배나 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김의엽 군은 미열과 함께 기침을 하고 일주일 전부터 설사를 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름 전부터 학교 친구들이 하나둘 독감에 감염되더니 김 군도 독감 잠복기 상태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열이 나가지고 보건실 가서 열을 재니까 조금 열이 있더라고요, 미열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독감 걸릴 친구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만 열이 올라도 예방 차원으로 집을 다 보내더라고요. 따뜻한 날씨 탓에 지난해보다 2주가량 독감 유행이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지난달 말 9.7명에서 이달 초 28.5명으로 보름 만에 3배 늘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7살에서 12살 사이 아동의 의사 환자 분율은 87.9명으로 청장년층 24.3명보다 3배 높았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10월과 11월, 겨울 전에 맞는 것이 좋지만 유행이 시작된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받은 뒤 항체가 생기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지만 독감 유행은 매해 늦은 봄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감기 증상, 기침 콧물 때문에 보호자들이 꺼리거나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접종이라는 거는 심한 열이 나거나 의사가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단순 감기 때는 맞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또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약을 써야 효과가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독감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주변 목격자의 빠른 대처인데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을 받는 도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총각을 다투며 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대. 소방대원이 심장이 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사투를 벌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심정지 환자 가운데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한 비율은 14%. 2년 전보다 소생 비율이 갑절 늘었습니다. 특별 구급대 출동과 구급대원 탑승률 확대 등 구급 서비스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도민은 올해 3,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3% 늘었고 교육 횟수도 30여 차례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장에서 오고 가신 분들이 이거는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심장질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3배,
뇌기능 회복률은 6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초기 4분 내지 5분 이내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학적으로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즉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에 구급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겨울철에 심정지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송철희 본부장과 직원 일동이 5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서 YWCA 문주란 클럽 일동 30만 원, 남원읍 의규리 새마을 부녀회 30만 원,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 제주는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기압권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 산간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4.3 수영인 김순화 할머니가 국가 손해배상 청구 중에 향년 87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김순화 할머니는 1949년 당시 17살 나이에 중상간으로 피신했다 무장대를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전주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을 복역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한 생존 수용인 18명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전자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연휴양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며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담배와 고기 등을 구매한 뒤 허위 물품 구입서 등을 작성해 2천만 원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